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네, 아까 그 141원 전해드리면서 고성국 칼럼에서 미국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진 커밍스의 칼럼을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칼럼은 출처를 밝히면 SNS 공유가 허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출처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진 커밍스라는 사람이 쓴 칼럼인데요. Political News Research Analyst이고 Former Publisher이고 The Asia Post라는 잡지에 2025년 7월 11일 날 실린 칼럼입니다. 자, 제목은 한국의 트럼프 공격에 미국 국민들이 분노한다 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시니컬하게 그래 좋다, 한국이 자주 국방하길 바란다, 이걸 부제로 달았어요. 미 국민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안보 우산은 당연한 권리인 양 누리는 나라들 이라고 하는 제목부터 우선 심상치 않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는다. 군사비 축소, 주한미군 철수 요구는 단순한 외교적 논의가 아니라 미국 국민의 분노에서 비롯된 민의다. 이것은 미국 국민들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장이다. 지금 미국에는 해외에 주둔 방위 부담을 동맹국에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들 나라의 안보를 왜 우리가 책임져 주냐, 스스로 책임지게 해라, 이런 미국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미국 국민의 혈세로 다른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고 다른 나라 배불리게 해주는 일은 이제 멈추자, 이런 분노가 터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산 소비운동 얘기를 합니다. Buy American. 이제 중국산, 한국산 사지 말자, 아메리칸산을 사자, 이런 운동을 하는데 이게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그러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반중 정서는 이미 퍼질 대로 퍼졌고,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이가 권력 잡은 이후에 반한 정서, 반 이재명 정서까지 지금 겹쳐져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그 진 커민스는 주장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 사회죠, 중심으로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맨날 반미 선동이나 일삼는 아주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동맹국이다, 이런 시각이 더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미국이 잘못 보는 건 아니죠. 우리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지만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 입만 열면 반미 하잖아요. 이런 이중적이고 이기적인 동맹국이라고 미국 국민들이,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이 보는 것이 뭐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일깨웁니다. 미국 국민들이 왜 한국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라 하면서 이제 미국 경제를 설명을 해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올해 5월입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미국의 연방정부가 안고 있는 국가 채무가 36조 달러에 달한다. 이걸 미국 국민 1인당 부채로 환산하면 미국 국민 1인당 10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씩 빚을 지고 있다. 또 미국 국민의 가계부채도 1인당 5만 4,500달러, 우리 돈으로 7,500만 원 수준이라서 이 국가부채 1억 4천만 원과 개인부채 7,500만 원, 이게 평균해서 이걸 합치면 미국 국민은 한 사람당 2억 1천만 원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미국 국민들의 눈에 한국은 어떻게 보이냐? 명품이나 소비하고 성형에 돈이나 쓰고 거의 매일 외식이나 즐기는, 한때는 케이팝 열풍으로 선망의 대상이었던 한국이지만 그 한국이 지금 미국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 특히 최근에 이재명 권력이 들어서서 노골적으로 반미 정책 일삼고 반 트럼프 선동성 기사들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 그래도 애정을 갖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순식간에 한국에 대한 불만과 혐오로 바뀌고 있다. 이건 한국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이재명 권력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부채가 있는 건 아는데, 부채 비율이 높은 건 아는데, 특히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건 아는데, 이게 미국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뭐냐? 미국은 전 세계 안보를 책임지면서 국제 원조, 해외 주둔, 미군 유지, 이런 초국가적인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난 것이고, 한국은 그렇지 않지 않냐. 미국 부채는 단기적인 재정 적자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질서의 유지를 위한 수십 년간에 걸친 희생의 대가 쌓인 것이다. 또 미국은 수많은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가, 남편이 다른 나라 전쟁터로 떠났다가 성적에 쌓인 관으로 돌아오는 그런 아픔을 매일처럼 겪고 있는 나라다. 이 대목에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할 말이 없죠. 미군이 해외에 나가서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 6.25 전쟁 아닙니까? 1950년에 이 코리아라고 하는 곳이 미국 국민들 절대 다수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 전쟁터에 5만 명 이상의 미군이 와서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이 해외 전투 전사자를 냈던 곳이 이 6.25 전쟁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미국이 그 모든 희생을 딛고 맺고 관리해온 이 한미 동맹 관계가 이재명 종북 주사파 개딸 권력에 의해서 반미 선동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걸 한국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진 커밍스가 아주 시니컬하게 얘기합니다. 자, 이재명 권력은 또 한국의 종북 주사파들은 입만 열면 자주국방을 외친다. 마치 미국이 한국을 쥐고 흔들면서 방위비 더 내라, 관세 더 내라 하면서 한국을 뜯어먹는다는 식의 프레임을 지금 만들고 있다. 미국을 마귀화하고 악마화하고 한국을 뜯어먹는 식인 국가처럼 이 한국 국내 여론을 선동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특사로 오겠다는 자가 트럼프를 미친 사람이라고 대놓고 얘기했던 자가 검토가 됐기도 하고, 뭐 경제폭력, 깡패 외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런 비난을 이 정권 쪽에 있는 자들이 하지 않았냐. 좋다. 뜯어먹자. 근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뜯어먹었던 것이냐. 미국이 한국을 뜯어먹었던 것이냐, 아니면 한국이 미국을 그동안 뜯어먹고 살았던 것이냐. 한번 따져보자.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660억 달러, 90조 원 이상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이 90조,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90조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90조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누가 누구를 뜯어먹은 것이냐. 이렇게 한국에 90조 뜯어먹히고, 일본에 또 뜯어먹히고, 중국에 뜯어먹히고, 전 세계에 뜯어먹히는 바람에 미국은 1,000조 원이 넘는 무역 적자와 연방 부채를 안게 됐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속할 수 없다고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그동안 많이 뜯어먹은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 좀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협박이라고 비난하냐. 세계 질서와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이다. 한국은 이런 미국에 기대어서 무역 흑자를 계속해서 챙기면서도 미국에 언제 한번 진정으로 감사한 적이 있냐. 도리어 날강도 취급하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 않냐. 한국 언론들, 종북 주사파 권력이 들어선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왜곡된 보도와 조롱을 하고 끊임없이 미국을 공격하고, 미국은 강도국가라고 하는 글이 SNS에 넘쳐나지 않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미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가 바본 줄 아냐.
다 알고 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다. 한국의 이기심과 배신이 미 국민들의 분노를 산 지 오래다. 그리고 그것은 외교적 신뢰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재명이를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트럼프를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진 커밍스는 이제 결론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이런 뻔뻔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이익은 자기들이 챙기고 말로는 미국을 비난하는 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발언들. 이게 이재명 권력이 보여주고 있는 민낯이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더 이상 한국 지원해 주지 마라. 관세 더 올려라. 우리 군인들 철수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얘기합니다. 마치 한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 선전하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 대개 1조 조금 넘습니다. 이 돈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소비된다. 기지 유지비, 시설 공사비, 장비 조달비, 인건비 모두 한국인 일자리와 한국 기업에 돌아가는 돈이다. 실제로 미군한테 주는 월급, 미군 병사들이 받고 있는 복지 혜택, 보험, 훈련 관련 비용, 무기 탄약 조달 이거 전부 100% 미국 군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미국 예산으로 지금 조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게 날강도냐?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파견해서 주둔시킨 미군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약 90조인데 그중에 한국을 위해서 한반도에 주둔시킨 미군을 위해서 5조 정도를 쓰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1조 조금 넘는 돈 부담하면서 맨날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고 타령이다. 자, 좋다. 주한미군 철수, 전자권 환수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당장 미국은 GPS 군용 암호 키부터 차단할 거다. 자, GPS 암호 키 미국이 차단하면 어떻게 되냐? 한국군이 북한의 비행기나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걸 요격하는 이 미사일들 GPS 없이 쏴봤자 그거 어디로 가겠냐?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다. 전자권 환수? 능력 있으면 해라. 우리도 더 이상 갖고 싶지 않다. 근데 너네 능력이 없지 않냐? 당장 수많은 미사일들이 GPS 암호키만 차단하면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는 거다. 근데 GPS 암호키 이거 수백 개의 군사위성, 미국이 갖고 운영하고 있는 수백 개의 군사위성에서 나오는 정보를 압축해서 만들어내는 거다. 그걸 한국군한테 주는 거다. 그럼 너네가 전자권 환수하려면 너네가 수백 개 군사위성 띄어 올려가지고서 너네가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러면 안 그러면 너네가 돈 들여서 사온 미사일 전부 고철덩어리 된다. 전자권 환수가 뭔지는 알고 떠드는 것이냐 너네가.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주 시니컬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바라는 모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기 바란다. 단 미국한테 도와달라고는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글이 미 국민들한테 일으킬 반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미국 국민들이 이 글을 보고 정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은 바로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 미국이 정말 진저리를 내고 야 철수시켜 해서라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작전 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매우 위험하고 위기적인 상황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정말 현실로서 직시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